제가 30살에 변호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남자가 한 30대쯤 되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한 7살쯤 돼서 그 손해배상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뢰를 하러 우리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 느낌이 참 자기 아이가 7살짜리가 죽었는데 그걸 돈으로 이렇게 받을 마음이 생길까. 참 제가 직업적으로 그걸 해야 하는 직업이었습니다만 그 남자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 다른 뭐 대리인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면 모를까, 바로 자기 아이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걸 뭐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돈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 물론 뭐 그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만은 참 그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게 뭐 원래 그런 것이죠. 이 거의 모든 재판이 사실은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 이제 사람이 어떠한 사고로 죽었을 때 이걸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하면은 뭐 교통사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손해가 났다고 계산을 하느냐 하는 그 대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젊을수록 그 다음에 그 사고 당시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손해가 많습니다. 금액이 커지는 것이죠. 근데 젊다고 해서 무조건 젊은 것은 좋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제 성인이 지금은 민법상 19세가 돼야 성인이 되는 거니까 19세로부터 시작해서 젊으면 젊을수록 뭐 19살, 20살, 뭐 21살 젊으면 젊을수록 더 이제 금액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19세가 안 됐을 때 뭐 10살이라든지 뭐 15살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몇 년 뒤에 19세가 되고 나서부터 이제 그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는 돈, 이런 걸 계산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계산을 합니다. 이제 사람이 사망한 경우하고 조금 이렇게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데요. 장애를 입으면은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어떤 그 적극적인 손해라고 해서 뭐 치료비, 개호비, 생계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호비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장애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간호를 해야 되면은 지속적으로 간호를 해야 될 때 그걸 돌봐주는 그런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사망한 것 경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인 손해하고 소극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손해라는 것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죠. 사람이 사망하면은 보통 뭐 장례비 뭐 이런 게 들고 또 위자료가 들 수가 있죠. 그 어떤 사망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 본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다, 일찍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정신적인 손해하고, 장례비는 그렇게 뭐 크다고 할 수 없고 몇백만 원 수준이고, 위자료도 그 어떤 정신적인 손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죠.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소극적 손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망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일실이익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이익. 내가 이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망함으로 해서 이익을 못 받게 됐다. 일실이익이 사실은 금액으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 19세로부터 이제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걸 이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 2019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육체 노동자가 65세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 60세, 또 그 전에는 55세까지 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일반 육체 노동이 이제 65세로 본다면은 정신 노동자는 훨씬 더 좀 많아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나 뭐 변호사라든지 어떤 전문직, 그 어떤 직종에 따라서 가동연한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65세까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겠죠. 뭐 30세, 40세, 그 축구 선수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직업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가동연한하고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얼마만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느냐, 얻고 있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보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 소득을 포함한 추정 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하고 그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만일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사고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지만은 곧 이렇게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면은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반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 벌고 있는 돈이 일용노임, 도시나 시골에서의 일용노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 몸으로 보통 노가다라고도 하죠. 그 일용노임을 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일용노임을 계산할 때는 보통 요즘은 하루에 한 14만원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토일 빼고 한 22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14만원 곱하기 22가 이제 한 달 수입이 되는 것이죠. 사고 당시에 소득 곱하기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20세로부터 하면은 65세까지 45년이니까 45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이제 한 달 수입 곱하기 45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2개월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전부 다 더 할 수는 없고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65세까지 벌 수 있는 돈은 계속 장래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이 지금 손해배상을 할 때는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받는 돈은 중간 이자를 공제해야 적절한 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을 호프만식이라고 합니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방식을 만들었겠죠. 그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 이렇게 쭉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를 공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계비가 한 3분의 1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들어간다. 그러면 70만원을 실제 손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할 때 그냥 생계비 공제 3분의 1로 서로 이제 원피고간에 원피고 변호사가 합의를 하고 그냥 3분의 2만 이렇게 청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죠. 근데 소득이 엄청나게 좀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2천만원 이렇게 버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3분의 1이 생계비라고 볼 수는 없겠죠. 4분의 1이 될 수 있고 5분의 1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득 곱하기 가동연한 곱하기 호프만 개수 이렇게 하면은 사고 당시에 손해 액수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